자, 외계 행성계하고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수능 문제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수능 1점짜리부터 같이 풀이 해봅시다. 자, 1번은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공존하고 있는 행성. 뭐라고 불러줘요? 외계 행성. 소리나 빛과 같은 파동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서 파장이 변하는 현상.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이 원래보다 더 짧아지는 현상. 이거 다가올 때 나타나는 청색 편이. 그 다음에 한 천체가 다른 천체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거나 어두워 보이는 현상은 식현상. 그 다음에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두 별이 앞뒤로 놓였을 때 앞쪽 별의 중력 때문에 뒤에서 오는 별빛이 휘어서 보이는 현상은 미세 중력 렌즈 효과죠. 그죠? 그 다음 2번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으로 옳지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1번은 중심별의 온도를 판단을 하는 거는 광도랑 온도 보는 건 별을 보겠다는 거지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을 관측하려고 하는 거는 관계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린 가는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 한 가지를 자, 여기가 지구 방향이에요. 나는 A 위치로부터 1회 공전하는 동안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처음에 A의 위치에 있었을 때 뭐가 나타났냐면 청색 편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청색 쪽으로 밀렸고 따라서 이 별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전 방향이 중심별의 방향이랑 행성의 방향이랑 서로 같아야 되니까 행성은 어느 쪽으로? 기역적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둘의 공전 방향은 같아요. 서로 이제 대응되는 점에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있는 것 뿐이지. 자, 그 다음에 4번. 그린 가는 어느 외계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을 하는 모습을 나는 이 별의 겉보기 밝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는 만큼 겉보기 밝기가 감소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행성의 단면적이 가려주는 거기 때문에 즉 가려주는 면적은 파이r 제곱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반지름이 2배가 돼버리면 면적은 4파이r 제곱이 돼서 4배가 되니까 밝기의 변화도 몇 배가 돼야 됩니까? 4배가 돼야 되겠죠. 단골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 미세 중력 렌즈 효과죠. 그죠? 미세 중력 렌즈 효과고. A하고 B 중 왜 밝기를 보는 건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배경별, 먼 별인 B의 밝기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중력 렌즈 효과를 A가 내는 거고 항상 많이 틀리는데 이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별을 보는 겁니다. B예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은 생명 가능 지대는 결국에는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예요. 그래야 적당한 온도 상태에서 적당히 대기도 있고 온실 효과도 있고 해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얼음이 아니라 액체의 물. 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폭도 넓고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가 더 멀어요.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별에서 더 먼 곳에 위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은 맞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 니은, 리을, 미음이죠. 그죠? 니은, 리을, 미음. 이 중심별의 진화 속도가 느려야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너무 커버리면 안 되는 거고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 항성풍이나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풍이겠죠. 항성풍이나 우주 방사선을 차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뭐 간단하죠. 자, 이제 수능 2점짜리 같이 한번 풀이해 봅시다. 자, 수능 2점 1번부터 봅시다.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모습을 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측정한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중심별이 후퇴가 최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후퇴란다는 소리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된 거고, 처음에 후퇴를 하려면 중심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멀어지려면 이 행성하고 같은 공전 방향이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 행성은 여기서 이쪽 방향, 그러니까 그 위에는 뭐예요? 니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야지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틀렸고,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중심별에 뭐가 커집니까? 움직이는 폭이 커져요. 그러니까 시선 속도 변화 폭도 커지기 때문에 A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질량 중심이 중심별 아주 많이 바깥으로 나와 버려야 실제로는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더 관측이 쉬운 거죠. 편의량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 시선 속도 변화를 보려면 결국에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항성 아니에요. 행성이에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가 큽니다. 변화량이 커요. 그 다음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행성이 A에 위치하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중심별은 이 뒤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처음에 적색 편, 이때 T3에서 T4는 후퇴에서 맥스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어디냐면 여기에서 여기죠. 후퇴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여기인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반대편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후퇴 속도 최대에서 그 다음에는 최소로 가는 그 중간 지점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죠. T4에서 T5 사이가 돼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는 시선 속도를 관측하는 방법, 하나는 식현상을 관측하는 방법인데, 둘 다 공통적인 거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이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 나란한 경우에만 관측이 가능해요. 수직인 경우에는 쓸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가와 같이 별과 행성이 위치하면, 지금 행성은 뒤로 가고 있고 별은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 맞고요. 가와 나 모두 행성의 공전 주기를 식현상에서 다음 식이 일어날 때까지, 그 다음에는 청색 편의에서 그 다음 청색 편의까지 해서 공전 주기를 구해줄 수가 있고, 가와 나 모두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이 시선 방향하고 수직이 아니라 나란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림 가는 별 S와 지구 사이에 행성을 가진 별 A가 지나갈 때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우리가 밝기를 관측하는 건 별 S 뒤에 있는 먼 별의 밝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딱 앞에 있는 별이, 가까운 별이 정확하게 일직선이 됐었을 때 중력 렌즈 효과가 최대라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최대로 나타나고, 약간 지나갔었을 때 여기 행성에 의해서 잠깐 중력 렌즈 효과가 한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별 A에 의해 별 S의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별 A가 아니라 별 S에 대해서 A의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틀렸고, 나에서 T3일 때 나타나는 추가적인 밝기 변화는 행성의 중력에 의한 것이다. 나에서 T3일 때 나타나는 추가적인 밝기 변화는, 그렇죠, 행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 맞아요. 별 A에 속한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미세 중력 렌즈 효과도 더 커지니까 한번 팍 스파이크가 튀는 별의 밝기가 당연히 더 밝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9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주계열성인 외계 항성 S를 공전하는 5개의 행성과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냈어요. 자,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구가 태양까지 거리가 1AU고 여기가 뭐예요? 네,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S별의 광도, 지금 보면은 생명 가능지대에 해당이 되는 게 대략 0.2에서 0.4 사이니까 태양보다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가깝죠. 따라서 S의 광도는 태양의 광도보다 더 작고요. 그 다음에 A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예, 맞고,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지구가 A보다 짧다. 왜 그러냐면은 별의 질량이 얘가 더 작잖아요. 즉, 주계열성의 광도는 예,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수명은 질량에 반비례를 한다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지구가 A보다 더 짧죠. 태양의 질량이 더 크니까 수명이 더 짧을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에 11번. 그림은 어느 별의 탄생 시점 T0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 T1일 때 주변의 생명 가능 지대와 행성 ABC의 위치를 나타냈어요.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의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하고 T1, 시간이 지났을 때의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T0일 때 행성 C의 물의 대부분은 T0일 때 C는 아직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지 않으니까 기체가 아니라 온도가 더 낮겠죠.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간 조건을 가진 거는 생명 가능 지대에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는 바로 B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표는 주계열성에 속하는 별들의 분광형 OBAFGKM,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 지름, 표면온도, 광도 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다 작아져요. 태양은 G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쵸? A형에 해당이 되는 게 보통 10,000켈빈 정도 되고, G에 해당하는 게 6,000켈빈 정도에 해당이 돼요. 노란색 별, 하얀색 별에 해당이 됩니다. O에서 M으로 가면 갈수록 질량이 줄어드니까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맞고요. O형의 행성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죠.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그러면 별의 진화 속도 자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 다음에 O형에서 M형으로 갈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 어떻게 됩니까? 광도가 낮으니까 점점 가까워지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수능 3점짜리 풀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질문. 자, 1번. 그림 가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나는 가의 별이 A의 위치로부터 1회 공전하는 동안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는데, A의 위치에서 적색 편의가 최대값이 나온 걸로 봐서 A의 위치에서 별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구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할 거고, 따라서 행성도 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 방향으로 공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따라서 틀렸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행성이 여기 있었을 때 여기가 공통질량 중심이죠. 자, 니은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데 스타트가 A예요. 그러면 별이 여기 위치에 왔었을 때가 B고, 이때는 다가오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행성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가 B예요. 그 다음에 행성이 여기 와 있었을 때 별은 어디 와 있냐면은
요 위치에 와 있을 겁니다.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행성이 여기 와 있었을 때 여기가 바로 어디가 되겠어요? D가 될 거고 별은 어디 와 있을 거냐면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D죠. 실제로 별이. 자, 그러면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는 B에 있을 때보다 D에 있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더 밝죠. 왜? 가까이 있으니까 더 당연히 밝게 보일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밝기, 광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중심별의 질량이 더 컸다면 공통질량 중심이 더 항성, 중심별에서 멀었을 거고 따라서 스펙트럼의 편의량은 더 크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의량이 크려면 행성의 질량이 더 커야 돼요. 중심별의 질량이 더, 이거 중심별로 나왔구나. 중심별의 질량이 더 크면은 공통질량 중심은 행성, 별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량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있는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공통질량 중심이 이 바깥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두 천체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면 이런 폭으로 공전을 할 거고 여기면은 이런 폭으로 공전을 한 거기 때문에 편의량 폭은 여기는 공통질량 중심이 중심별에서부터 멀리 나와야 돼요. 그 중심별에서부터 멀리 나오려면 행성의 질량이 크던가 중심별의 질량이 작던가. 그러니까 중심별의 질량이 만약에 더 컸다면 편의량은 작아지겠죠. 행성의 질량이 더 컸다면 편의량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천체의 질량이 더 크냐에 따라서 편의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거는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린 간은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계를 탐사를 하는 원리를 나타냈고요. 자, 여기가 청색편이니까 다가오고 여기는 적색편이니까 별이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외계 행성계 A, B를 관측해서 알아낸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일단은 편의량을 보면은 A가 B보다는 더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공전 궤도가 어떻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외계 행성 A와 B의 중심별의 질량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은 공통질량 중심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행성의 질량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중에 편의량이 큰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외계 행성계의 행성의 질량이 A가 B보다 더 큰 거죠. 속도 변화량 자체가 더 큰 거니까. 따라서 질량은 A의 행성이 B의 행성계보다 더 크다. 편의량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 편의 주기를 보면 A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고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공전 궤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A의 행성이 B의 행성보다 공전 주기가 더 짧죠. 그쵸? 왜 그러냐면은 편의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주기가 더 짧게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T일 때 지금 뭐가 나타나요? A가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소리는 별이 뒤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행성은 어떻게 됩니까? 다가오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A의 행성. 그러니까 이게 행성을 물어본 거냐, 중심 별을 물어본 거냐를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완전히 반대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린 간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 A, B, C에 의한 시간에 따른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기 변화 폭이 A가 0.05, 그 다음에 B, C가 대략 0.1, B는 0.15. 그러니까 변화폭이 1대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제일 큰 건 누구예요? B가 제일 크겠죠. 그죠? 그리고 A에서 A, 이게 식과 식 사이, A에서 A, 그래서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폭이 가장 큰 거는 C죠. 그러니까 C가 공전 주기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는 A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보면 행성의 반지름은 B가 A의 3배, 그러니까 밝기 변화가 3배가 났다는 소리는 면적이 3배니까 반지름은 3배가 아니라 루트 3배가 돼야 되겠죠. 그쵸? 틀렸고, 행선의 공전 주기는 여기서 그렇죠. C가 가장 식현상의 주기가 기니까 C가 가장 길고요. 행성이 중심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가 B보다 더 길다. 왜? C가 뭐가 더 공전 주기가 어떻게 되니까요. 가장 기니까 앞면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길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보면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습이고요. 행성은 원 궤도를 따라서 공전을 하고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나란하대요. 자, 여기서 지금 공전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A는 행성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중심별은 뒤로 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하고 나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식현상을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행성이 A를 지나면 중심별은 여기서 뒤로 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속도를 V라고 치면은 이 시선 속도 변화가 마찬가지로 중심별도 여기서 얼마가 나타나요? V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장 변화는 결국에 속도에 비례하게 되는데, A를 지날 때하고 A-를 지날 때하고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속도는 뭐가 돼요? V가 돼요. 근데 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속도는 뭐냐면은 이 뒤로 행성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뒤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속도는 여기 V 다시 요 속도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0, 여기가 30도,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60도, 여기가 30도, 60도, 여기도 얼마가 됩니까? 60도가 돼요. 따라서 순속도 V에 뭐가 돼요? V 다시는 V의 코사인 60도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2분의 V예요. 실제로 여기서 2분의 V로 시선 방향의 반대로 멀어지고 있고, 중심별은 2분의 V로 다가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는 A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보다 속도가 2배니까 당연히 2배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이거 속도 분해해서 푸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6번. 그린 가와 나는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와 겉보기 밝기 변화를 관측했대. 이건 식현상 도플러 효과죠. 자, 여기서 보면 가에서 T1일 때 지금 접근하는 게 최대죠. 그러면 중심별이 여기 있고요. 중심별이 접근을 최대로 하고 있으면 돌고 있는 행성은 뒤로 멀어지고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공통질량 중심을 여기라고 했었을 때, 가에서 T1일 때 나에서 겉보기 밝기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에는 얘가 식현상을 일으키는 요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를 지날 때여야 되는데, 그 식현상이 돼서 여기를 지나려면, 여기를 지나고 있으려면은 별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요 반대편에 여기쯤에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였었을 때 이 별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 하나, 여기 왔었을 때 이렇게 적색편이, 그 다음 여기 요 앞을 지날 때 이렇게, 그 다음 요 뒤를 지날 때 이렇게, 이게 네 군데고, 여기 있었을 때 1번 위치에 있었을 때 행성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가 1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와 있었을 때는 반대편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2번 위치에 있었을 때 여기 2 다시,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을 때 여기 위치죠. 여기가 3, 얘가 3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끝났네요. 1 다시, 2 다시, 여기가 3 다시, 여기 와 있으면은 행성은 여기 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고 있고, 얘가 4,
얘가 4 다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위치 관계를 봤었을 때. 그러면은 겉보기 밝기가 최소가 되는 거는 T1이 아니라 어디에 써야 돼요? T1은 지금 청색편이 최대니까 겉보기 밝기가 최소가 되려면 별이 앞으로 오는 요 위치, 즉 T2가 돼야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지구로부터 중심별까지의 거리는 위치를 봤었을 때 이게 여기가 T1, 그 다음에 여기가 T2, 여기가 T3, 다시 여기가 T4 이렇게 될 거예요. 지구로부터 중심별까지의 거리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그렇죠. 여기가 관측자가 보고 있는 거니까 더 가깝죠. 그쵸?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T4일 때, 자, T4면은 지금 식현상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그럼 식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이 행성이 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여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요 중간쯤 어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T1, T2, T3, T4, 다시 T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식현상을 일으키려면은 다가오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옆에 봅시다. 표는 주계열성 A, B, C의 질량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나타냈어요. 지금 질량이 태양이 1인데 2배 약간 크죠. 지구가 생명가능지대 위치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1AU만큼 떨어져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곳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4래요. 그러면 생명가능지대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얘보다는 더 멀리 있어야 될 것 같고 얘는 0.4니까 요 아니면은 지금 지구보다 더 가까우니까 질량이 태양보다 더 작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가장 작아야 되겠죠. 1.2 미만이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그러면은 질량, 어차피 주계열성의 광도는 질량에 비례하니까 별의 광도는 질량 순위 어떻게 돼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고 B가 되니까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A에서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얘가 얼마예요? 0.8. 그런데 C보다 더 밝으니까 당연히 0.8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B 행성이 C 행성보다 더 길다. 왜? 질량이 제일 작으니까 수명이 제일 짧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도 어떻게 된다? 더 길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9번. 그림은 중심별이 주계열인 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외계 행성 A와 B를 지구와 함께 나타냈대요. 자, 일단 보면은 지구가 중심별이 태양이니까 대략 6000켈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지구하고 A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중심별의 표면 온도는 A가 지구보다는 더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표면 온도, 광도가 더 여기서 어떻게 돼요? 광도를 보면 태양이고 그 다음에 A별을 봤었을 때는 누가 더 광도가 큽니까? 태양이 A보다는 더 커요. 그 다음에 생명 가능 지대에서 중심별의 광도가 여기서 나와 있구나. 지구 태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A네요. 순서가. 네, B, A. 그런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 양의 B가 어떻게 됩니까? 작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거리가 머니까 단위 면적당 같은 시간 동안에 받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적은 거잖아요. 따라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은 B가 A보다 더 많다가 아니라 적죠. 그래프가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예요. A의 공전궤도의 반지름은 1AU보다, 그러니까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1AU인데 6000켈빈이었을 때 1AU 거리에서가 1인데 A는 더 낮은 온도에서도 같은 양을 받는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반지름이 더 작아야 될 거고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B가 광도가 지금 태양비 A 순이니까 B가 태양계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좁게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한번 봅시다. 표는 외계 행성 가부터 다에서 중심별의 분광형과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A형, 이게 대략 중심, 온도가 10,000켈빈 정도 돼요. G가 6,000켈빈 정도가 되고, K면 이거보다는 더 작아요. 한 4,000켈빈 정도 되는데, 색깔로 치면은 A형이 백색이에요. 그 다음 얘는 황색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보통은 적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주계열, 거성, 백색, 외성이면은 당연히 얘가 백색, 외성. 그 다음에 얘가 주계열성. 얘가 거성, 적색 거성이겠죠. 자, 가의 중심별은 주계열성이다. 틀렸죠. 생명 가능 지대 폭은 나가 다보다는 당연히 좁죠. 얘는 거성이잖아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도가 크다란 말이에요. 분광형의 문제가 아니라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따라서 니은이 맞고요. 앞으로 나는 다보다 생명 가능 지대에 오래 머문다. 그렇죠. 적색 거성은 이제 별이 수명을 다해가는 과정인 거고 주계열성은 아직 한창 남은 과정이니까 당연히 나가 다보다 더 오래 머물러야 되겠죠. 그렇죠? 네.